네, 자, 제88회 기출문제입니다. 아직 합격률은 발표가 안 됐는데, 어제 그 조세일보라는 신문을 보니까 합격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출문제 풀이 89회 시험 준비하시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합격률을 이렇게 봤더니 49.5%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10회분 평균 합격률에 대비해서 한 1% 정도 적은데, 그래도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은 잘 된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가장 높을 때가 50.3%고 낮을 때 39%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전산회계 1급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거기는 막 2배 이상씩 차이가 나고요. 자, 그리고 88회 출제 경향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주 어렵거나 비비꼬은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암기 위주 문제에서 원리 이해도 측정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은 최근에 출제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요. 그 기조는 유지하는 것 같고, 이론 문제 1번, 6번, 12번이 원리 이해를 좀 따지는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 반복 출제되는 문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형태 문제, 그게 이론 문제 3번이 나왔고요. 요게 조금 수험생들이 애먹을 문제인데,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 세무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2급에 한두 문제씩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또 나왔어요. 이론 문제 10번 같은 경우, 요게 2급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 87회, 오히려 전산회계 1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전산회계 2급에 나와서 아마 수험생들이 좀 혼란이 있었을 거고요. 요거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순 계산 문제에서 그냥 몇 초 안 걸려서 뚝 떨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안 나와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 이론 문제 2번, 5번, 11번, 13번, 실무시험 문제 6-3번,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개정 과목 분류나 또는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요새 최근 몇 회에 걸쳐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1번, 7번, 14번, 15번 여기 해당되는데, 요거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증빙양식, 특히 실무시험에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 요게 그 공인회계사에서 시행하는 FAT, TET 시험 그 형태를 조금 세무사회도 좀 보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4-2번하고 4번.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시험 볼 때도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이론 시험 볼 때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시험 볼 때도 요거 아까 제가 팁을 알려드린다 그랬죠. 활용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수험번호, 이게 연습용 수험번호입니다. 221 6개에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 설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1061. 자, 요 백데이터는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꼭 어떤 분들 보면 안 돼요 그러는데 압축도 안 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우선 다음 중 계정 잔액입니다. 잔액의 표시가 틀린 것. 자, 우리가 앞에 이론할 때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죠. 거래입할 요소. 거래입할 요소에서 차변 요소들, 자산 증가 또는 수익, 비용 발생. 감소 쪽 말고요. 증가 쪽에 잔액이 항상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부채죠. 가수금, 돈이 들어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장부에는 적어놔야죠. 근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줘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가수금도 부채입니다. 그 다음 예수금, 요거 직원들 월급 줄 때 사대보험 본인 부담분 빼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수학여행 가서 애들 밤에 잘 때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돈 좀 받아주세요 할 때 제가 농담 삼아 뭐라 그랬죠. 잘 쓸게 하지만 그거 진짜 썼다가는 인터넷에 나오죠. 다음날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이게 예수금입니다. 회사에서 임시로 보관한 돈.
그러니까 사대보험 중에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할 거 이런 것들. 자, 전부 다 부채입니다. 부채는 부채의 증가가 어느 쪽에? 대변이죠. 대변이니까 잔액들이 대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를 잘 봐요. 미수금 자산이죠. 근데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해서 헷갈린다. 그럴 때는 제가 아까 팁을 알려드린다 그랬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여기 가셔서 컨트롤 F 누르면 F가 파인드의 약자라 그랬죠. 찾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수금 치면 120번 당좌 자산입니다. 아까 1, 2, 3번 보기는 부채고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차변이죠. 왼쪽. 그러니까 얘는 잔액이 어디 남아 있어야 되느냐?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잔액이 표시가 틀린 것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이 잔액이다. 자, 단기 차입금은 얼마인가? 요걸 구하라는 거죠. 자, 여기 단기 차입금 물음표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이게. 자, 미수금 자산입니다. 자, 외상매출금도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 계약금 먼저 준 거. 나중에 물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산입니다. 자산 3개예요. 자, 더하면 얼마예요? 70, 80, 93만 원. 예, 자산은 93만 원. 자, 마이너스 부채를 구해야 되는데 단기 차입금을 모르니까 부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요거를 X로 놓고요. 는 자본금 여기 있습니다. 30만 원. 그럼 단순 계산으로 알 수 있겠죠? X 값은 60만 원이 되겠죠. 부채는. 자, 근데 부채 총액이 60만 원인데 부채가 2개가 있어요. 미지급 비용과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어떤 거죠? 자, 우리가 거래처에 외상매입금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차료, 집세를 줘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 드릴게요. 요즘 뭐 20%씩 집세도 깎아주는 건물주들도 있죠. 자, 요 미지급 비용이다 하는 게 임차료라는 비용을 이번 달에 못 주고 내년에 주게 생겼다 할 때 그게 바로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채죠. 갚아야 될 거니까. 자, 미지급 비용하고 단기 차입금 합친 금액, 다시 말해서 15만 원과 요 단기 차입금 물음표 합친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 값은 15만 원 넘겨서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15만 원 빼면 40, 우리 계산 하나 잘못한 게 있다. 이게 3만 원이 있구나. 93만 원에, 자, 요거 빼면 얼마예요? 60만 원이 아니죠. 63만 원이죠, 이거. 저 간혹가다 계산,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면 15만 원 넘어가서 빼면, 맞나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되겠다. 자, 63만 원에 마이너스 15만 원. 예, 48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이 배열 순서가 옳은 것 해서 전부 다 자산입니다. 4개가 있는데, 자, 핵심은 요거죠. 유동성 배열법. 뭘까요? 우동이 아니고 유동. 물이 흐르는 대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유동성이냐? 현금화가 빠른 거. 다음 중에서 현금화가 제일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면 순서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현금이야 뭐 당연히 이미 현금이니까 1등이죠, 얘가. 1등. 그 다음에 자, 어느 것 같아요? 자, 상품. 얘는 당좌 자산이고 얘는
재고자산이죠. 물건 팔아서 돈 바꿀 수 있고 얘가 2등이 돼요. 비품 유형자산이죠. 1년 이내에. 자, 얘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유형자산인데, 자, 차량 운반구 새 차를 사기 위해서 팔겠다. 그러면 상품보다는 늦지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들어가고요. 얘하고 얘가 좀 헷갈려요. 얘는 유형자산이고 얘는 무형자산입니다. 자, 이런 거 헷갈릴 때 항상 계정가공리 적용 등록 메뉴 참고로 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자, 거기 가서 보면 지금 보기 4개를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현금, 당좌자산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밑에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상품. 그 밑에,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 무형. 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박쌤이 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비품이 먼저고요. 유형자산. 자,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제일 마지막. 요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해서 정답은 다 나가라. 전부 다 나가래요. 밖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핵심은 이거죠. 경영성과. 그리고 거래를 찾아라. 경영성과라는 게 뭐예요? 재무 상태는 자산부채 자본. 경영성과는 그렇죠. 수익과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를 찾아라 하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끼리 이루어지는 거는 교환거래. 수익 비용이 차변되면 어느 한쪽에 들어가 있는 거래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손익거래입니다. 이 4개 거래 중에서 3개는 교환거래고 하나는 손익거래라는 거죠.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미지급금, 보통예금, 자산부채 자본 여기에만 들어가죠. 수익비용은 같이 안 끼워줍니다. 교환거래. 미지급금,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지급업이죠. 자, 얘도 수익비용이 없어요. 그럼 교환거래. 예수금, 얘는 부채라 그랬죠, 앞에. 현금, 자산이죠. 자, 요것도 교환거래입니다. 수익비용이 없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요 계정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죠, 이거.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니까 현금이라 자산 감소. 자, 얘는 그래도 수익비용 하나를 끼워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비용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관리비,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들 잘 꼭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자, 바로 나왔어요. 기부금. 이거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죠. 물론 기부금, 구류토끼 상금 내면 그만큼 세금은 빼줍니다. 빼주지만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급여. 이거 회사에서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급여, 인건비죠. 복리후생비. 이 회사는 급여는 250만 원 나가는데 복리후생이 60만 원이니까 복리후생이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매일 회식하는 것 같아. 자, 복리후생비. 이거 회사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소모품비, A4 용지, 볼펜 이런 것들. 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기부금 빼고 요 스파이는 빼고 급여, 복리후생비 3개 더하면 310, 340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보다 긴장해서 기부금이 뭐였지 이렇게 할 때는 아까처럼 요거 또 활용하십시오.
컨트롤 F에서 찾기 메뉴에서 기부금 딱 치니까 얼마예요? 953번 영업의 비용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반드시 켜놓고 시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부금을 뺀 나머지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340만 원.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분계 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게 핵심이죠. 분계했는데 차변에 뭐 들어갈 거냐 이거죠. 자, 거래 내용을 봅시다. 기중 현금 시제액이 5,000원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자, 출제위원들이, 저도 1년간 출제위원 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문제가 이 현금과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차하면 바꿔치기 돼요. 자, 잘 보기 바랍니다. 시제액, 현금 시제액, 실제 잔액의 줄임말입니다. 금고 속에 있는 돈. 자, 이게 5,000원이 부족하다. 뭐에 비교해서? 장부하고 비교했을 때죠. 자, 그래서 현금과 부족 문제 풀 때는 실제와 장부를 꼭 비교해서 꺽쇠를 어느 쪽이 많은지 꼭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제액이 장부보다 5,000원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말이거든요. 기준이 장부니까. 그러면 장부보다 시제액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5,000원. 자, 그리고 항상 뜯어 고칠 수 있는 거는 실제 시제액이 아니죠. 돈이 모자란다고 자기 돈 채워놓거나. 그거는 사장님이 보면 뭐라 안 그래요. 너 잘한다고 그러죠. 문제는 남았을 때예요. 남은 거, 이번엔 돈 남았으니까, 지난번에 몇 거 쓰니까 돈 남은 거 가져갈래. 그거 딱 챙기다가 사장님한테 걸리면 그게 퇴직금 된다 그랬죠. 자, 실제 은행 직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 친구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원칙을 배우는 거니까 항상 장부를 고쳐야 됩니다. 실제 돈 채우거나 빼가는 게 아니고. 그럼 둘이 똑같게 하려면 이쪽이 많으니까 장부를 줄여야 되겠죠. 얼마? 5,000원 줄입니다. 장부에서. 그러면 둘이 같아져요. 장부상에 5,000원 줄인다 하는 거는 우리가 분계할 때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장부상에 현금이 나가는 걸로 적으려면 어느 쪽에? 대변이죠. 자산감소. 대변에 현금 5,000원. 이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장부상에 5,000원 줄인 겁니다. 근데 원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함정을 또 파놨습니다. 기말이냐 기중이냐에 따라서 전혀 여기 차변 들어오는 게 달라집니다. 기말이면 비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잡손실. 근데 기말이 아니에요. 기중이에요. 그러면 기말까지 결산시까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탐정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차변을 비워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거시기 이렇게 써놓을 수도 없고 임시계정, 그렇죠.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야 됩니다. 5,000원 해놓고 탐정놀이를 해야죠. 예,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나중에 결산시 가서 잡손실 처리한이 있더라도 그때는 대변의 현금 과부족, 차변의 잡손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 과목, 차변에 들어간 계정 과목, 현금 과부족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만 짝지은 것, 이것도 계정 과목 적용 메뉴 활용하면 쉽게 찾습니다. 자, 근데 나는 다 머릿속에 있다. 그럼 찾으면 되죠. 자, 미수금, 유동부채가 핵심이에요.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서부터 아웃이고요. 미지급금, 부채죠. 계약금 받으면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채고요. 외상매입금, 외상값 당연히 부채고. 어음 발행했어요. 지급업. 얘는 만점. 정답은 나왔습니다. 미수금, 아까 이거 자산이라 그랬죠. 벌써 여기서 아웃.
그 다음에 미지급금 맞는데 선급금 얘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준 거예요. 미수금의 반대입니다. 자, 미수금은 자산이고 선급금 먼저 준 것도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아웃.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만약에 헷갈린다. 자, 개정강의 조교 등록 가서 유동부채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여기 보면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선수급 전부 다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요 4개가 아까 시험 문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재화의 생산 용역이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 뭐죠? 유형자산이죠. 요즘 애들 장래 희망이 뭐예요? 조물주보다 위에 건물주라 그러죠. 자, 건물을 갖고 있다. 임대. 공장 건물. 재화의 생산하기 위해서. 자, 자산으로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자, 이 중에서 유형 자산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분석이 됐으면 자, 봅시다. 2번부터 볼게요. 상품, 이거는 재고 자산이죠. 창고에 쌓아놓는 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물론 건물도 있어요. 근데 얘하고 유형 자산하고 뭐가 다르냐? 앞에 투자가 붙었죠.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뭐예요? 건물값, 땅값 오르는 거,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활용한 거. 이게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이고요. 산업재산권, 특허권, 무형 자산이죠. 그래서 얘 셋은 아니고요.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업무용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개를 해봐야 되겠죠. 가장 옳은 것.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하여 2% 대손을 예상하였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0.02 하면 얼마가 나와요? 20만 원이죠. 자, 근데 우리나라 대손충당금은 차액보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채워줘라. 자,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이 말이죠. 기말 분개 전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 분개 바로 전에 잔액이 1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2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얼마? 10만 원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뭐예요?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금액은 10만 원이죠. 그거 찾으세요. 대손상각비 10만 원, 요 세 개 있고, 대손충당금, 얘는 5만 원이네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손충당금 10만 원. 자,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요게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할 건데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자, 요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수익과 비용은 순이익으로 기재 쭉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이론 교재 340페이지에 가면 요 표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고,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해서 1년 내내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실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익. 우리 옛날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주식 오를 때 나 얼마 벌었다고 그냥 막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 버렸어. 뭐예요? 주식은 팔아야 돈이란 말이 있죠. 물건 팔았더라도 돈을 언제 받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물론 단기인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가는데 뒤에 다음 화면에 설명하겠지만 36개월 장기 할부 판매로 자동차 다 팔잖아요. 24개월, 36개월.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돈 받았을 때 그런 거를 실현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손익계산서 가면 매출액 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매출 원가,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서로 대응을 시킵니다.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영업의 비용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왜 빨간 라인을 해놨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액주의 원칙. 무슨 말이냐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무식하게 말해서 퉁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이 금액이 너무 많아. 1억씩 빼. 요거 안 된다 이겁니다. 비슷한 것끼리 금액이 같으니까 그냥 빼고 전부 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총액주의 원칙.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퉁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 표시 원칙.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순손익 구분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재는 없는데 1급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헷갈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자동차 장기 할부 판매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상충이 되는 게 있어요. 수익과 비용이 인식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상 일단 발생주의를 원칙으로는 합니다. 수익도 발생주의. 발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현금주의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계부, 단식부기. 집에서 엄마가 작성하는 거 얼마 들어왔고 나간 것만 쭉 기록해서 잔액만 기록하죠. 왜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자세히 적지 않아요. 그래서 단식부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의 복식부기는 뭐예요? 차변, 대변 양쪽을 동시에 적게 돼 있죠. 원인 결과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집의 가계부는 현금주의다 하는 건 돈 들어온 거 기준이에요. 이게 이번 달 거든 다음 달 거든 내년 거든 필요 없어요. 돈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복식부기는 뭡니까? 이게 돈은 나갔지만 올해 거냐 내년 거냐를 따집니다. 그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자, 수익이든 비용이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수익이 발생, 비용이 발생 이렇게 하죠. 근데 부가세로 들어가면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36개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근데 돈은 10개월, 20개월, 30개월 지나야 회수할 건데 국세청에서는 너네 차 팔았으니까 무조건 세금은 지금 내. 그거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부가세법상으로는 너네 수금할 때 그걸 매출액으로 신고해도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실현주의입니다. 자, 물론 발생주의를 둘 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지만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아까 대응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리고 총액을 기재하고 퉁치면 안 된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설명 듣기 전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좀 보일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얼씨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총액주의.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퉁치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답 나왔습니다. 수익은 자동차 36개월 장기 할부 판매 할부금 받았을 때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비용은 관련 수익이나 인식된 기간에 서로가 대응하고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인데 장기 할부 판매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수금할 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가면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자, 이거 계산 조금 시간 걸립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료가 있고 밑에 각각 가나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자,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나와 있습니다. 떠올려야 될 공식, 재산법, 손익법 공식. 자, 손익법으로 갔을 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죠. 근데 어느 게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수익 벌어들인 것보다 지출된 게 7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 나옵니다.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당기 순이익이고 요거는 순손실이죠. 당기 순손실 적자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재산법으로 했을 때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 순손익이죠. 자, 지금 기말자본, 기초자본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얘는 기말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기초자료예요. 그러면 자산에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 기초자본은 나옵니다. 60만 원.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당기 순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0만 원. 그러면 요 값만 알면 되겠죠. 기말자본을 X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얼마예요? 80만 원? 40만 원이죠. 40만 원. 얘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0만 원 퉁치면 X값은 나오겠죠. 자, 40만 원입니다. 40에서 마이너스 60만 원 하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자, 나는 기말자본은 40만 원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부채를 구해야죠. 자, 기말부채는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전부 다 기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말부채 얘를 기말부채 Y라고 보고 기말자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90만 원. 90만 원. 마이너스 Y는 아까 기말자본 얼마예요? 40만 원. 그럼 Y값이 나오죠. 예? 그냥 암산으로 되죠. 요거는 5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은 40만 원. 그래서 기말부채 Y값은 얘는 5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재산법하고 손익법 공식의 재무상태표 공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요 앞에는 기말이란 말이 다 생략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간도 좀 걸리는 문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비용이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우리 회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입니다. 자, 요거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뭐 여기 설명 쭉 있는데 손익의 이연이란 말이 있고 예상이란 말이 있죠. 이연은 넘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발생한 겁니다. 수익 비용 발생한다 그랬죠? 발생했는데 장부에 기록 다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원래 게 아니야. 내년으로 넘겨야 돼. 이연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년으로 원래 적혀 있는 수익을 내년 장부로 넘긴다면 수익이 이연이 되고요. 그 다음 비용을 내년 장부로 넘기면 비용이 이연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은
장부에 기록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데 돈은 내년에 나가지만 이거 보니까 올릴 거야. 그러면 그건 예상이라 그럽니다. 수익 예상, 비용 예상.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비용이 이연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 임차료도 있고 보험료 있어요. 그럼 보험료 하나 가지고 해볼까요? 여러분 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 내죠. 예를 들어서 12만 원 냈다. 한 달에 10,000원씩. 근데 2020년에 6개월 치고 그 다음 나머지는 2021년치. 이게 또 6개월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가입했다. 돈은 이미 나갔어요. 회사에도 차량 운반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보험료 지급했을 때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2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근데 12월 31일 결산이 됐어요. 딱 결산하면서 보니까 어렵시오. 이 12만 원 보험료 나간 것 중에 6만 원은 6개월 치는 내년도 거더라.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 장부에 12만 원 적은 거 이거 이대로 두면 엉터리 장부입니다. 여기서 6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장부입니다. 올해 비용은 올해, 내년 비용은 내년 장부에. 자, 그렇다고 보험회사 가서 우리 결산 장부 마감할 거니까 6만 원 잠깐만 주시면 1월 1일 갖다 드릴게요. 요거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상으로만 뺍니다. 대변에 보험료 비용이 발생 6만 원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변엔 뭐라고 적느냐? 선급 먼저 지급한 비용 또는 여기 선급 보험료 이렇게 해도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급 보험료, 보험료가 비용이니까요. 6만 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는 12월 31일 결산 시예요. 1월 1일 되면 얘는 원래 비용이 될 거예요. 1월 1일 되면 없었던 일로 반대 분계해서 장부상으로만 편의상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비용이 이연. 그래서 비용이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뭐예요? 지금 우리 방금 한 거 선급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요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이론의 수익 비용 이연비 예상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하고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 위하여 핵심은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매출 원가 공식.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에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죠. 자, 기초 상품 재고에 90만 원. 자, 이 밑에다 적겠습니다. 플러스 순매입액 한눈에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있어요. 마이너스 30만 원. 자, 이제 핵심은 순매입액 구하는 겁니다. 순매입액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해요?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빼주는 거죠. 자, 근데 총매입액 200만 원 있어요. 요것만 있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출제위원이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를 또 파놨냐면요. 운반비.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해요? 다 더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요 5만 원은 총매입액에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200만 원 플러스 5만 원 그러면 자, 총매입액은 205만 원이 되고요.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자,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10만 원 또 할인액도 있어요. 매입 할인. 그거 다 빼줘야죠. 자, 10만 원에 매입 할인도 빼줘야 됩니다. 자, 괄호로 묶어서 마이너스니까 205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90만 원이 얼마예요? 19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럼 매출원가는 190만 원, 90만 원 더하고요. 30만 원 빼요. 그러면 250만 원 나오죠? 자, 정답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 운반비 요거 함정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여기 걸려들지 않도록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통화대용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통화대용증권. 통화, 현금.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데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은행의 자기합수표. 은행이 아무 때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는 다 현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분류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자, 자기합수표 현금으로 봅니다. 3번 먼저 할게요. 국공채, 국채, 공채, 만기 이자표. 자, 이자 나왔습니다. 요거 돈 받아가세요 해서 표가 와요. 그 지급기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은행은 바로 돈 바꿔줘요. 그 다음에 송금수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우편한 증서 송금수표. 그 돈 보낼 때 온라인이 안 될 때 신분증하고 그 증서 가지고 하면 돈 바꿔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바로 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요거 수표자 들어가니까 현금 같은데 당점이 발행한 수표예요. 여러분들 개인 회사도 수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좌 거래 개설해서. 당점이 발행한 수표는 당좌 수표입니다. 이거. 당좌 수표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 뭘로 기록하죠? 당좌 예금의 증가 감소 요걸로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기록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거. 통화대용 증권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요거 막 의제기도 올려놨는데 기각했다라고 보니까 떴더라고요. 자, 통화대용 증권으로 엄밀히 말하면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현금성 자산은 되지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뭔가 2% 좀 애매한 형태의 문제예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 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차량을 500만 원에 매각하고 그럼 차량 운반구란 자산이 없어지겠죠. 전액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는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닙니다.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에요.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이며 유모차를 샀나 2천만 원 하게. 그동안이 감가상각비 낡은 거는 1,600만 원이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인데 500만 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이익 보고 팔긴 했네요. 자, 요거 하는 김에 분개해 줍시다. 차변, 대변. 우선 차량 운반구 매각했으니까 없어져요.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차량 운반구. 자, 원래 취득 원가를 장부에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적어야 되고요. 요 차량 운반구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감가상각 누계에 2천만 원짜리 아이고 1,600만 원 낡은 똥차예요 해서 평가 계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서 차변으로 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 원. 자, 장부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1,600만 원 빼면 4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500만 원에 매각했어요. 자, 그리고 요걸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처리한다 그랬죠. 미수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죠. 500만 원. 자, 요 상태로 끝내버리면 차변 대변 금액이 안 맞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 겁니다. 처분 이익 100만 원 해서 2,100, 2,100 합계 금액 일치가 되죠. 자,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감가상각누계액 있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있고요. 차량 운반구 여기 있습니다. 얘는 왜 튀어나온 거야? 자,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있지 외상매출금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이벤트 제가 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89회에서도 일단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5월 달쯤에 4월 시험 보고 5월 달쯤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거 보이나요? 에어팟 2 요거 1등 상품으로 해서 걸었는데 나중에 보면서 뭐 개수를 늘리든가 할 예정이고요. 웬만해서는 다 됩니다. 뭐 여기 100명, 20명, 10명, 5명 하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유튜브 눌러서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좀 쉬었다가 실무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